좋아 좋아. 자, 문제의 구성은 앞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뭐가 있냐면 CuBr이라고 하는 어떤 앙금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솔리드라 돼 있기도 하고 SP라 돼 있기도 하고 하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앙금. 근데 이제 중학교 책에는 우리가 앙금이라고 배우는데 이게 대학 이상에서는 앙금이라는 표현 잘 안 쓰고 뭐라고 하죠? 침전이라고 하죠. 침전. 그래서 SP가 뭐 줄임말이라고요? 솔루빌러티 프로덕트. 솔루빌러티 프로덕트. 승우야 뭐라고요? 한 번 더. 그렇지. 우리말 번역은 용해도 곱. 프로덕트가 곱하기란 뜻이에요. 프로덕트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용해도 곱 상수. 알겠죠? 그게 있고 거기에 NaCn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아시다시피 NaCn에서 저기에 있는 NaCn을 물속에 넣게 될 경우 얘가 어떻게 될 거냐? Na 플러스하고 Cn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될 거거든. 그럼 이때 아시다시피 이 Na 플러스 역할은 구경꾼입니다. 왜냐하면 저 Na 플러스가 지금 요 녀석의 그 침전 용해하고도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착화물 형성 과정에서도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Na 플러스는 구경꾼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자면 뭐 이게 된 거지. 그림으로 그리자면 요런 수용액 중에 뭐 0.1몰 뭐 Cn 마이너스 수용액인 거야. 어차피 Na 플러스는 구경꾼이니까 필요도 없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거지? 여기에 CuBr이 있는 거야. 침전으로. 무슨 말 알겠어요? 아까하고 상황이 달라요?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가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거를 시험 문제를 낸다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쩌랬시오? 바로 나와 있는 평행식을 어떻게 조합을 하라고 했죠. 그럼 나와 있는 평행식이 뭐냐? 우선 문제에서는 요런 차기온이 만들어지는 반응식을 문제에서 하나를 제시를 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거 외에 여기에 용해도곱 상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CuBr 솔리드 한 다음에 얘가 침전이 용해가 되면 구리 1 플러스하고 Br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이온화를 할 거 아니에요. 이때 평행상수는 뭐고요? KSP고요. 그 값이 지금 여기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걸 조합하라는 건 뭐냐면 이 두 개의 반응을 어째라? 두 개의 반응을 더해라.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위쪽 반응식하고 아래쪽 반응식을 주르륵 더해주시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네요. 바로 CuBr 솔리드 3Cn 마이너스 가 CuCn 32 마이너스의 브로마이드 마이너스. 맞나요? 맞죠?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더하면 뭐가 소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CuBr 여기 어디 갔어요? 이게 Cu1 플러스 Cu1 플러스가 소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소거 이렇게 되고 여기에 있는 CuBr 솔리드가 보시다시피 여기 Cn-랑 반응해서 바로 이렇게 되는 그 반응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자, 이제 요 녀석에 대해서 자 초기 양론 계산을 생각하면 자 CuBr은 양적인 거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양점인 걸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왜? 앙금이니까요. CN-가 얼마나 있었다고 했어요? 0.1몰 있었다고 했죠. 자, Na 플러스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구형꾼이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런 착화한물하고 Br-는 처음에 있었다 없었다? 처음에는 없었으니까 그대로 내비두고요. 자, 반응을 할 예정이에요. 자, 반응은 몇 대 몇 대 몇 대 몇으로 되겠어요? 1대 3대 1대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앙금은 뭐 어떻게 됐건 생각할 필요 없고 3이니까 3x만큼 반응하면 얘하고 얘는 x만큼 생성이 되겠죠. 어이 깜짝아. 뭐라고? 네. 문제 1이라고 돼 있다고요? 잠깐만요. 문제 1이라고 돼 있어요? 보자. 내가 뭐 잘못 썼구나. 이게 뭐 상관은 없는데 그럼 또 계산이 또 달라지니까 바꾸는 게 낫겠네요. CN 마이너스 1이구나 1. 아이 귀찮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1. 그럼 여기를 1. 자, 그러면 평형이 끝이 나면 얘는 침전은 생각해 줄 필요 없고 얘는 1 빼기 3x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때 이 반응에 평형상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사실 두 반응식을 더했기 때문에 두 평형상수를 어쩌라는 얘기예요. 바로 곱하라는 얘기겠죠? 그럼 두 평형상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1.0 곱하기 10의 6승.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만 해도 이 경우는 잡아요. KF 형성상수가 KSP에 비해서 월등히 크죠. 10에 11, 10에 마이너스 5승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이 작은 값이에요, 큰 값이에요? 10의 6승으로 굉장히 큰 값이죠. 10승으로 큰 값이니까 이 정반응으로 진행되는 정도가 많이 되겠어요, 조금 되겠어요? 거의 100% 다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들도 있겠지만 다 무시하고 이 두 반응이 한꺼번에 더해진 전체 반응이 그냥 완전히 진행이 된다라고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평형상수가 무지하게 크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그 평형상수는 이 양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바로 1 빼기 3x의 3승 분의 x제곱 1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좋았어. 다다. 좋아.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x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x를 구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90 몇 번이야? 95번이었지? 95번. 자,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해요. 자, 그럼 이제 이때 얘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제 이때를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봐봐요. 봐봐. 자, 그럼 이제 물론 이게 어디까지나 뭐 테크닉이긴 한데 자, 어쨌거나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잘 봐요. 이걸 풀 수 있죠. 근데 풀려고 하니 뭐가 나와요? 세제곱이 나오죠. 그러면 세제곱이 나온다는 얘기는 3차 방정식 근요 공식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아니면 이걸 우르르 전개해 가지고 3차 방정식으로 만들어내거나.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거 좀 에바다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하면 조금 편리하게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얘를 어떻게 계산해 볼 수 있냐면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이런 테크닉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산기 있죠? 계산기 들고 있는 사람. 그거만 있어요?
아, 그거 있어요? 아, 그거 있어, 그거 있어. 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뭘 한번 써볼 거냐면 뉴트니안 루프라고 하는 테크닉을 한번 써볼 거예요. 뭘 써보겠다? 뉴트니안 루프.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어쨌거나 여기에 있는 주어진 이 값이 어떤 일정한 값을 갖겠죠. 그러면 1 빼기 3x가 뭐가 됐건 간에 음수가 되면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럼 x는 이 1에 비해서 훨씬 더 작은 숫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x가 0.1 정도만 돼도 여기에 넣으면 의미 있는 값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자, 잘 봐요. 여기 평형상수 k잖아요.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x는 1.0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1 빼기 3x의 3승근의 루트. 자,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써도 되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건 곤란하겠네. 이거는 순환하겠네. 한번 써보자. 순환할 테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막 테크닉만 하나 알아드릴게요.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1.0 곱하기 10의 6승이라고 쓰고 1 빼기 3 곱하기 ANS의 3승근 루트의 루트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자, 계산기상에 봐봐요. 계산기상에 예를 들어서 0.1을 치고 엔터를 한번 딱 쳐봐요. 0.1을 치고 엔터를 쳐봐요. 쳤어요? 그러면 이 0.1이 그냥 뽕 뜨죠? 그럼 계산기라고 하는 건 얘가 자동적으로 엔터를 치면 이 숫자가 어느 키에 저장이 되죠? 바로 ANS라는 키에 저장이 되죠. 그러면 얘를 그 다음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어떻게 이제 그 다음 치냐면 요걸 그대로 쳐주는 거예요. 1.0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1 빼기 3 곱하기 ANS의 3승근의 루트. 그대로 쳐주는 거예요. 자, 엔터 치지 말고 그냥 요대로 한번 쳐봐요. 엔터는 치지 말고 이렇게 입력만 해보세요. 입력만 딱 해보세요. 입력 완료된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했어요? 적어봅시다. 입력을 제대로 해놔 봅시다. 1, 2, 10의 6승, 1 빼기, 오, 잘했어요. 됐고요. 그 다음 자기도 1.1.6,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잘 봐요. 한 번만 엔터 한 번만 딱 쳐요. 한 번만 딱 쳐봅시다. 자, 그럼 여기 뭐 떠요? 5점 얼마요? 5점 얼마 뜬다고? 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뭐 떠요? 10의 뭐였어요? 10의 2승 뜬다고요? 10의 2승 뜬다고요? 그럼 에반데? 자기는요? 70 뭐야? 70 루트 70이요? 70 루트 70이요? 자기는 이 모드가 지금 다르게 설정되어 있구나. 네, 같은 값인데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고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실패가 되는데 왜 실패하겠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어디에 저장되겠어요? 얘가 다시 answer에 저장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여기가 1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답이 나오면 어떤 엔터를 쳤을 때 그 나온 값이 그 다음 엔터랑 값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찾아내면 그게 답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그걸 찾을 수가 없네요. 왜 찾을 수가 없냐면 이미 이 값이 아주 커져 있죠. 그럼 여기 들어가면 음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루트가 되면 에러가 뜨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는 뉴트리안 루프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애석하게도 뉴트리안 루트를 적용해 볼 수는 없는 문제네요. 그래서 이상한 건 아니고요. 실제 문제 풀다 보면 저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를 딱 봤을 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풀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풀려고 하는 건데, 우선 지금 이런 식의 테크닉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뭐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뭐냐면 뭐 이런 숫자가 있다고 쳐봐요. 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한 다음에 x제곱 빼기 0.1 빼기 x, 이런 걸 구한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만약에 이런 거 마이너스 5승이어 가지고요. 그럼 이런 경우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x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0.1 빼기 x인데 요 x 자리에다가 ans를 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계산기상에다가 0.001이라고 한번 엔터를 다시 한번 쳐보세요. 근데 저 맨 처음 넣는 건 그냥 아무 값이나 넣으면 돼요. 아무 값이나 넣으면 돼요. 얘를 물리적 의미를 갖게만 해주면 돼요. 그냥 아무 값이나 넣으면 돼요. 0.1보다 작은 아무 값이나 치면 되는 거죠. 그럼 0.001을 치면 0.001 되면서 이게 ANS에 저장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렇게 한 다음 그 다음 다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해서 0.1 빼기 ANS 치고 루트 한 다음에 엔터를 한번 딱 쳐봐요. 한 번만 딱 쳐봐요. 1. 얼마가 나온다고?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엔터를 쳤을 때 나온 이 값이 다시 또 어디에 저장된다는 얘기예요? 엔서에 저장된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손대지 말고요. 바로 그 상태에서 엔터만 한번 다시 한번 쳐보세요. 그럼 뭐가 또 나오죠? 살짝 바뀌죠. 그거를 계속 쳐봐요. 계속. 이걸 이 상태에서 계속 엔터 치면 뭔가에 수렴하죠. 그게 X예요. 그게 X예요. 계속 눌렀을 때 수렴하죠. 왜냐하면 결국 이 두 개의 얘는 1차 함수고 얘는 이제 루트 함수인데 상수 함수하고 루트 함수가 같아지면 그게 결국 뭐겠어요? 교점이라는 얘기겠죠. 교점이라는 얘기가 이 방정식이 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다차 방정식을 풀 때 이런 식의 근사적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뉴토니안 루프라고 합니다. 뉴턴이 이런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루프는 계속 순환해서 계산한다는 얘기죠. 저런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한 사람이 뉴턴이어서 뉴토니안 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계산을 하면 계산기를 이용해서 다차 방정식을 잘 풀 수 있는데 이 뉴토니안 루프의 단점은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안 될 때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지. 알겠죠? 그럼 그거를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다 줄게요. 지금 다. 요거는 노가다를 계산기로 하는 거예요? 노가다 할 거를 계산기로 안 하게 해주는 거죠. 노가다 할 걸 얘가 대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루프 계산을 내가 손으로 한다고 쳐. 미치는 거지. 근데 이게 기기가 있으니까 기기가 두두두 난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두두두 계산 연속해서 계산이 되니까 이 노가다를 기계가 대신 해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뉴토니안 루프가 실패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이렇게 푸는 거지. 우선 첫 번째 1. 요 경우는 뉴토니안 루프가 실패. 자,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K is very large. 맞나요? 네. K is very large. 10의 6승이면 10만이죠. 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바로 1.
100% 정반응이 진행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평형상수가 어떻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크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평형상수가 무지막지하게 커진다면, 자, 그러면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지우고,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바꿉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평행상수가 아주 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적용하냐면 반응이 그냥 완벽하게 진행됐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화학 반응은 가역적이죠. 100% 한쪽으로만 쏠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평행 상태에서 생성물 반응물이 공존하니까 이때 두 번째 이 약간의 정반응이 약간의 역반응이 진행된다고 또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약간의 역반응이 진행이 된다. 자, 어떻게? 요렇게. 어쨌거나 1대 1대 3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y만큼 반응해서 없어지면 y만큼 반응해서 없어지고 3y만큼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드디어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평행에 도달하는 거야. 그러면 3y 3분의 1 빼기 y 3분의 1 빼기 y 이렇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다시 평형상수 K를 찾으면 평형상수는 두 개를 곱한 거라고 했으니까 1.0 곱하기 10의 6승인 거고요. 맞죠? 거고요. 그럼 이때 얘는 뭐 분의 뭐겠어요? 바로 3y의 3승근 분의 3분의 1 빼기 y의 제곱. 저렇게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약간이 very small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역반응이 정말 조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는 평형상수가 너무 크니까요. 역반응이 되긴 하는데 역반응이 굉장히 작다.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돼? 3분의 1에 비해 y가 아주 작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3y의 3승분의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얘는 27 3, 3은 9 27 9 곱하기 27의 y 3승분의 1 맞나? 맞죠? 그럼 이때 쟤를 1이 놓고 계산해 주는 거지. 그럼 따라서 y는 9 곱하기 27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6승분의 1의 3승근 루트. 계산하세요. 시작. 계산하세요. 계산하세요. 자, 여러분 제대로 나오나 봅시다. 자, 바로 뭐가 나오냐면 계산해 주시면 y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 y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저 y가. 그럼 저 y로 최종적으로 뭘 구해야 되냐면 용해도를 구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최종적으로 용해도는 뭐겠어요? 그럼 여기서 1 해서 2. 자, 그럼 여기서 이 경우에 용해도는 바로 여기 있는 브로마이드 마이너스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브로마이드 마이너스는 100% 어디서만 공급되니까, 여기서 공급되니까. 그러면 이 문제의 용해도는 바로 브로마이드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게 여기서 3분의 1 빼기 y가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다가 놓고 계산하면 뭐 나오겠어요? 해보나 마나 그냥 0.33이 나오겠죠. 해보나 마나 그냥 나가릴 거 아니에요. 0.33이고 이거 한 100분의 1 정도 되니까 나가려서 그냥 이게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뭘 한번 또 따져볼까요? 질량 보전 한번 따져볼까요? 자, 이 문제에서 어떤 질량 보전이 성립할 거냐면요. 브로마이드 마이너스가 그래서 0.33인데 얘가 CU1 플러스 하고요. CU CN3 2 마이너스 요거하고 무슨 관계가 성립할까요? 무슨 관계가 성립할까요? 어떤 관계가 성립할까요? 자, 무조건 무슨 관계가 성립할까요? 저기서. 뭐라고요? 뭐라고요? 바로 봐. 이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리하고 브로마이드가 여기에서 1대1로 녹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1대1로 구리하고 브로마이드가 1대1로 녹아 나온 그 상태에서 어떤 구리의 일부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리가 이렇게 있건 이렇게 있건 이 구리는 다 CuBr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럼 Br하고 합쳤을 때 무조건 1대1이 돼야 되겠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위에 지워도 되겠어요? 네. 지웠어요? 지운다. A. 자, 세 번째. 그러면 구리 1 플러스의 농도는 얼마예요? 구리 1 플러스 농도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해야 돼요? 구리 1 플러스 어떻게 구해야 돼요? 구리 1 플러스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럼 KSP가 요거하고 요걸 곱한 거잖아. 그럼 구리 1 플러스는 KSP에서 뭐를 나눠야 돼? 브로마이드 마이너스 농도를 나눠야 되잖아. 그럼 KSP가 값이 얼마였어요? KSP가 얼마예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브로마이드 마이너스 얼마야? 여기 있잖아. 3분의 1. 그럼 얘는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겠지. 맞아요? 그럼 다시 이 질량 보존식에 넣어봐요. 자, 구리 착화물 농도 얼마예요? 구리 착화물 1 빼기 3i죠. 1 빼기 3i니까 똑같이 얘도 0.33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구리 1 플러스가 저기서 얼마라고 계산됐어요?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계산됐죠? 에? 그럼 얘하고 얘는 몇 배 차이예요? 한 10,000배 차이 나나? 한 10,000배 차이 나요? 10,000배 차이 나죠. 10,000배 차이 나니까 이거에 비해서 얘는 무시할 수가 있죠. 무시할 수 있으니 얘하고 얘가 거의 양이 비슷하구나.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AGCL 문제하고 구조는 똑같죠. 구조는 똑같은데 그 계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정반응을 완벽하게 진행시키고 역반응이 일부 일어나게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이 테크닉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이런 식의 계산이 있을 수 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붙어 있는 거기 96번 문제죠. 96번 문제. 찾았습니까? 네. 자, 그 96번 문제도 한번 똑같이 풀어볼까요? 시작.
자, 네, 칠판에 지울 동안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으라차차차. 자, 그 다음 문제. 중달제 96번 문제. 자, 요 문제. 우선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자, 뭐부터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 바로 봐. 두 용액을 어떻게 한다고요? 섞는다고 했죠. 섞는 문제는 내가 맨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섞는 문제는 뭐? 몰수 계산. 섞는 문제는 몰수 계산. 자, 그러면 이때 저기서 섞은 다음 NH3의 초기 농도가 2.0몰이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AG 플러스의 초기 농도 역시 절반인 0.20몰이 되겠죠. 맞아요? 왜? 500, 500씩 똑같이 부피가 섞었죠. 그럼 똑같이 부피를 섞으면 전체 부피가 1리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각각의 화학적 입장에서는 부피가 더블이 됐으니까 부피가 더블이 되면 농도는 2배만큼 줄면 되죠.
그래서 4 0.4가 2 0.2가 되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때 AgNO3에서 요 Ag 플러스 NO3 마이너스가 보일 텐데 이 NO3 마이너스의 성격은 구경꾼이죠. 왜? 이 NO3 마이너스는 여기에 지금 관여해야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NO3 마이너스는 이제 있는 둥 마는 둥이에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이때 두 번째, 자 KF는 K1 곱하기 K2죠. 아까 했던 그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KF가 두 개를 곱한 거니까 값이 뭐다? 2.1 곱하기 곱하기 8.2 곱하기 10의 6승이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저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가정을 할 수 있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지금 이 문제는 또 다른 침전 평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문제는 뭐 AGCL 침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냥 저 둘의 차기원 형성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저 둘의 차기원 형성만 본다고 했을 때 첫 번째 K1하고 두 번째 K1 다 더하면 그게 형성상수인데 그 형성상수 곱한 저 값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크게. 왜요? 바로 봐. 이 값이 아주 크죠. 아주 크죠. 그래서 어떻게 이 AG NH3 2 플러스가 100% 만들어졌을 것으로 가정해 주는 거예요. 100% 다 만들어졌을 것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이 두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해야 되겠죠? 그럼 이 두 반응을 더해요. 그러면 AG 플러스 더하기 EN 암모니아. 그러면 AG NH3 2 플러스. 자, 그러면 초기 조건에 A가 얼마나 있었어요? 0.20. NH3가 얼마나 있었어요? 2.0. 맞죠? 그럼 이게 반응이 어떻게 진행된다고요? 반응이 100% 갈 거로 가정을 한다고 했죠. 그럼 화학장류 계수가 1대 2대 1이니까 0.2만큼 반응하면 얘는 0.4일 거고요. 얘는 0.2겠죠. 그래서 끝이 나면 얘는 꽝 1.6, 그 다음에 얘는 0.2. 알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 문제가 뭐 이렇게 데이터가 달라지고 숫자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접근하고 풀어나가는 방식이 달라요. 똑같아요. 굉장히 루틴하죠. 그렇죠? 그래서 형성상수를 보고 그 형성상수가 아주 크다는 것으로부터 그냥 정반응으로 100% 진행시키면 보통의 계산이 편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간 과정을 무시하고 전체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만 생각하면 돼요. 싸그리 곱해가지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가정한 다음 그 다음 뭐 해볼까요? 세 번째는 그 다음 뭐 해볼까요? 100% 정반응 가정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가정이 뭐예요? 바로 약간의 역반응을 또 가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간의 역반응 어떻게 되느냐? AG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자, 아까 끝난 상태가 뭐냐면 얘는 없고 1.6이고 0.2였어. 여기서 뭘 가정해? 역반응을 가정해. 역반응을 가정해. 자, 그럼 보시다시피 역반응을 가정하면 얘가 x만큼 없어지면 얘는 2x만큼 없어지겠지, 그지? 아니, 생기겠지, 그지? 그럼 얘는 x만큼 생기겠지, 그지? 그러면 최종 평형에 도달했어. 그러면 얘가 x, 얘는 1.6 더하기 2x, 얘는 0.2 빼기 x.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반응의 평형상수 얼마야? 이 반응의 평형상수 얼마야? 이게 만들어지는 어쨌건 반응이니까 이 평형상수는 이거잖아. 그러면은 10의 6승 곱하기 8.2 2.6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어쨌거나 이거분의 이거겠지. 그럼 x 곱하기 1.6 더하기 2x 그 다음 0.2 빼기 x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자, 뭐냐면 약간이라고 했죠? 약간이라고 했으니까 x가 커야 되겠어, 작아야 되겠어? x가 아주 작을 것이다. 그럼 이 수식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x를 나가리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를 근사적으로 0.2 x 곱하기 1.6에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제곱. 알겠죠? 여기 이렇게 제곱 들어가는 거 조심해야 되죠. 이런 거 빼먹으면 어떻게 돼? 이런 거 빼먹으면 저런 거 빼먹으면 등급이 하나 깎인다. 아시겠죠? 네, 저런 건 평형 계산할 때 저런 거 조심하시고요. 자, x 계산해. 빨리. x 계산해. x 얼마야? 빨리 계산해봐. 계산기로. 해봐. 어차피 계산은 여러분의 목. 자, x 계산 뭐 나와? 그렇지.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이때 x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저기 해설지에는 4.6이라고 나오긴 하네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잘 봐요. 아까 x가 뭐라고 가정했죠? very small이라고 가정했죠. 오, very small 맞나요? 오, 가정이 잘 들어맞네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구한 x를 다시 여기 넣어요. 다시 넣으면 이게 얼마라고요? 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얘기고요. 이거 다시 넣어요. 그럼 얼마라는 얘기예요? 다시 넣어요. 1.6이라는 얘기죠. 다시 넣어요. 이거 얼마라는 얘기예요? 0.2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암모니아가 두 개 붙은 차기온 화합물은 0.2가 되고 얘는 1.6이고 얘만 요 정도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그럼 또 누구 구해야 돼요? 누구 구해야 되겠어요? 바로 암모니아가 한 개 붙은 놈 계산해야 되겠죠. 암모니아 한 개 붙은 놈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빨리 해봐. 암모니아 한 개 붙은 놈 빨리 해봐. 자, 승우 누구 계산하라고 하는 건지 알겠어요? 저 암모니아. 지금 또 구해야 되는 게 누구냐고요? 바로 이게 얼마냐고. 이거. 암모니아 하나 붙은 거. 이건 두 개 붙은 거고 하나 붙은 거잖아요. 쟤 얼마 있는 거냐고. 쟤도 구해야 되잖아요. 모든 화학적 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구한 사람 다음 얘기해 보세요. 음. 1.54 곱하기 음. 10의 마이너스 오케이. 승우 구했어요?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민서 구했어요? 어. 어. 그런 다음에 뭐 넣어주시면 돼요. 아 그냥 바로 K1 아저 페이지 저거 다 있잖아요, 데이터가. 넣고 넣어서 네. 저거 곱하기 분의 페이지 저거 해가지고 응. 는 2.1 곱하기 10의 3 쉬워요, 어려워요? 쉽네요. 매우 쉽죠? 그러니까 이런 거 놓치면은 좋은 성적 기대하면 안 돼요. 그렇네. 너무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쉬운 문제가 출제돼요, 알겠어요? 근데 뭐냐면 이렇게 계산한다는 걸 모르면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 알 게 뭐야. 이렇게 계산한다는 걸 알아야지. 그럼 저거 해볼게요.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2 했고요. 그 다음 3. 자, 여기에 있는 K1. K1은 이것도 어쨌건 단계평행 상수니까 이것분의 이거잖아요. 요거분의 요거. 그러면 그대로 쓰면 AG NH3가 하나 붙은 차기온 나누기 AG 플러스 농도 암모니아 농도일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AG 플러스 농도가 여기 있잖아요. 그대로 이걸 쓰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그 다음 암모니아 농도는 얼마예요? 1.6 여기 있잖아요. 1.6이잖아요. 나누기 AG NH3 플러스잖아요. 그렇게 구한 K1이 여기 있잖아요. 2.1 곱하기 10의 3승이요. 굉장히 쉬운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걸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1.5 네, 뭐가 나올 거예요. 바로 얘가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물이 되겠죠. 오, 좋아. 뭐만 아시겠죠? 그렇죠? 아, 이런 타입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번에 뭐 이렇게 뭐 착화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 뭐야? 그러면 그 뭐시기냐? 그 아직 뭐 한다는 말은 안 정해졌죠? 네. 애모하고 또 아직 지금 방학 중이라 뭐 나온 건 없죠. 수업 자료 뭐 이렇게 등등. 예, 반응 속도 뭐 맞아. 했고. 반응 속도 저번 시간에 그거 라이스 허치필트 했던 거 기억나죠? 라이스 허치필트 기억나요? 내용이 그거 어. 아 라이스 헐츠펠트 기억 안 나요? 네. 아 네네. 게시 전파 종결. 네, 게시 전파 종결. 게시 전파 종결. 그 리간드 해가지고 같이 있으면 리간드요? 리간드 아니 게시 전파 종결할 때 라디칼이겠죠. 아, 그래. 그거 나올 거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그거 만약에 그 사실은 이번 학기 때 이 부분이 나오는 게 맞긴 하거든요. 맞긴 한데 나온 다음에 이 문제가 나온 건데 교사 선생님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때 나오는 그 해설 그 문제는 학교 교재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내가 나눠준 교재에 몇 번까지 했어? 몇 번까지 했냐? 96번까지 했는데 내가 거기 동그라미 쳐놓은 거 97, 98번 있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알겠죠? 이 두 개도 꾹꾹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97, 98번도 꼭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니까 연습 문제로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져가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아마 이번 주말에도 오죠. 네. 이번 주말에. 야, 이번 주말에 토요일 날 마지막이지. 네. 그리고 한 2주 후지. 그다음 2주 후인가? 이번 들어가면 2주 후예요? 이번 들어가면 네, 아, 2주죠. 2주예요? 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아니죠. 한 오지. 그래, 알았어요. 그래.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저희 혹시 그 지금 화학 시험지 응. 아,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이제 스캔 더 떠가지고 복사를 덜 했거든요. 네. 다 드릴게요. 다 있어. 안 그래도 그거 이번에 응. 거기 또 나온대요? 네? 거기서 또 나온대요? 아니요 직속한테 시험지를 어. 빌려주고 싶어요. 아, 그래, 알았어. 다 있습니다. 네, 작업만 하고 다 드릴게요. 이렇게, 쏘리. 후배들 또 있다고? 알았어요. 시험것, 성빈것, 시험것, 주말에 봐요. 안녕. 시험것, 안녕. 안녕. 시험것, 안녕.